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태골을 위한 보충 수업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춰보려 했으나 쌤이 어떤 금요일날 일찍 마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이번 주 금요일날 노트쌤과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 활용을 들어갈 건데, 지금 이 강의를 찍는 그 이유부터 좀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와 지금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그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와 삼각함수 활용 파트 이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 우리 그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수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과 수업 시간 할 거니까는 이제 그 수업을 따라오면 되고, 알겠죠? 그리고 이 삼각함수 활용 파트는 이제 금요일을 이용해서 루트쌤이랑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바로 삼각함수 활용을 할 건데, 수태고가 이제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저번 주 일주일 동안 토평고랑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삼각함수 활용에 대한 이제 간단한 개념 정리와 요걸 하기 위해서 삼각함수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개념 수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래 보충을 금요일날 쌤 개인적으로 계획을 했으나 그게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강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꼭 들으시고 필기도 하면 좋고요. 만약에 필기가 좀 안 되면은 나중에 본 수업 때 필기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필기하시고 수업은 끝까지 꼭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삼각함수 그래프는 요거는 이제 수태고 친구들만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보충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따로 보충을 할 거고, 얘는 금요일 수업에 해결을 할 거고, 얘는 본 수업 때 해결할 거니까 그렇게 이번 기말 대비를 하시면 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바로 이제 삼각함수 활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 내용을 요 강의로 먼저 정리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수업에 참여를 하셔야 수업을 따라가기 용이할 거기 때문에, 쉬울 거기 때문에 쌤이 이 강의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꼭 끝까지 들으시고, 알겠죠? 내용들 잘 점검해 놓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럼 오늘 삼각함수 활용을,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를 안 배워도 활용해서 쓰이는 거는 그렇게 그래프 쪽이 쓰이진 않기 때문에 상관없으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놓고 금요일 수업 참여를 하시면 수업 따라가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삼각함수 그래프는 쌤이랑 같이 따로 시간을 잡아서 쌤이 보충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보충 수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의를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이거 좀 들어보고 헷갈리면은 여러 번 듣는 거 추천합니다. 여러 번 들어서 금요일 전까지 들어보시고, 그리고 금요일 수업을 들으시면은 따라가기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 여기 동그라미 쓸게요. 삼각함수 활용을 들어가기 앞서 삼각함수 활용 파트를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내용들은 쌤이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삼각함수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값 구하기, 삼각함수 값 구하기가 일단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 중간고사 때 제대로 준비한 친구들은 이 정도는 잘 할 겁니다. 중간고사 때 우리가 삼각함수 값 구하기랑 그래프 전까지 정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할 텐데,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게 만약에 또 쌤이 설명해주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이제는 이렇게 바로 구하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쌤이 어떻게 정리해주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의를 잠깐 먼저 얘기해드립니다. 삼각함수 정의입니다. 물론 이제 원래 정의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변형해서 좀 더 쉽게 삼각함수를 구할 수 있는 정의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단위원을 그리죠.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립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서, 잘 봐봐.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가 10초선이죠? 10초선, 그쵸? 그래서 세타만큼 진행했을 때 여기 어떤 점의 좌표가 있겠죠? 이 점을 A, B라 하면 우리가 보통 여기를 원점이고, 그죠? 표현을 이렇게 하죠.
OP에 대한 각을 세타를 한다면, 그게 요 세타인 거지. 그죠? 세타를 한다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원래 정의는 요 거리를 구해서. 근데 이게 단위원에서 얘기하면 이 거리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가 1이기 때문에 얘 분의 x좌표가 코사인이죠. 이건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뭐 이유가 없죠. 이렇게 정한 건데,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기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x좌표가 코사인 값이 되는 거고, 그죠? 즉 x좌표가 코사인 값이 되는 거고, y좌표가 사인 값이 되는 거고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 정의는 이걸 기억해놔라. 알겠죠? 단위원을 그려서 세타만큼 진행했을 때 만나는 그 점에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었어.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건 이렇게 구하는 소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코사인 0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으면 0이라는 각이 여기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원과 만나는 점이 0이니까 이 점은 1,0입니다. 오케이? 그럼 코사인 0은요? 여기 1,0이니까 코사인은 x좌표니까 얘는 1 되는 거죠. 만약에 사인 0은요? 1,0이니까 0이 되는 거죠. y좌표. 그래서 y좌표. 탄젠트 0은요? 탄젠트는 보통 이렇게 보여요.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1분의 0이니까 0입니다. 뭘로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혹은 사인 2분의 파이는 탄젠트 2분의 파이는 잘 봐. 자, 2분의 파이는 어디 있냐면 여기 동경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동경을 정리해보면 여기가 0 나디야. 0이죠. 그죠? 여기가 2분의 파이 지점이야.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그죠? 여기는 2분의 3파이. 사실 우리가 삼각함수의 활용을 배우게 되면 각 자체가 그 0과 파이 사이에서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각이기 때문에 180도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보일 때는 각을 더 큰 각도 많이 다뤘지만 삼각함수 활용해서는 더 큰 각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0부터 파이까지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일단 뭐 각 구하기는 어쨌든 정리를 잘 해야 되니까 쭉 연계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라인을 구해보면, 선생님 비염이 왔습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잘 들리죠? 잘 들리죠? 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좌표, 요 점의 그 좌표가 0,1이죠? 그죠?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의 코사인 값은 0, x좌표니까 2분의 파이의 사인 값은 1, 그죠? 탄젠트의 2분의 파이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코사인이 0이기 때문에 0분의 1 나온단 말이야. 근데 0분의 1일 때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탄젠트 2분의 파이는 구할 수는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겠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삼각함수 기본 정의야.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정리. 알겠죠? 그러면 요 내용과 함께 삼각함수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선생님이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테마로 분리시켜서 구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축 위의 동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 얘기도 해야 되니까 요거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세요. 축 위의 동경을 만나면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는 정의로 구해라. 정의로. 자, 무슨 말이냐면 축 위의 동경이 여기야.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동경이죠. 여기는 2파이, 여기 0 대신에 다른 걸 쓰면 2파이도 같은 동경이죠. 0과 2파이는 동경의 일치함이 다르죠. 그런 건데 선생님 연습삼아 보여볼게요. 자, 이제 코사인과 사인의 값을 구해볼게요. 코사인과 사인의 값을 잘 들어봐. 여기는 각을 쓸게요. 각을 쓸게요. 0 라디안부터. 코사인 0 라디안과 사인 0 라디안이 얼마인지 구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0 라디안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0 라디안의 시초석. 그죠?
요게 반지름이 1원이니까 0 라디안과 만나는 요 점이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코사인 좌표는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해석해줄게요. 1,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0은 1이고요. 사인 0은 0인 거죠. 자, 그 다음 축 위의 동경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보시면 2분의 파이는 0이죠. 0,1인 점이기 때문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사인 2분의 파이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파이도 볼게요. 파이 같은 경우는 코사인 파이가 여기 있죠. 여기. 그쵸? 여기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는 0입니다. 자, 그 다음 동경은요. 2분의 3파이. 이 축 위의 동경은 2분의 3파이는 슉 가서 여기죠. 여기. 요 점 좌표가 0,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지막으로 2파이. 이러면 한 바퀴 더 다돈 거죠. 2파이는 한 바퀴 돌아서 동경이 0입니다. 다시 1,0. 0과 같은 동경이죠. 같은 위치. 그러면은 코사인 2파이는 1,0이니까 1, 사인 2파이는 0. 이렇게 구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삼각함수 값을 구할 때 축 위의 동경을 요구한다면 이렇게 머릿속에 단위원을 그리시고,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원을 그린 다음에 그 동경에 해당되는 그 교점에서 교점에서 좌표를 파악해서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다. 요걸 기억해야 돼. 이해되겠죠? 요걸 기억하면 구할 수 있다. 요거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보통 근데 축 위의 동경은 봐봐. 0, 파이, 2파이 이렇게 정수 파이면 3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y축 동경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뭐 음수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몇 파이 혹은 정수, 파이, 2파이 이런 것들이 축 위의 각입니다. 축 위의 동경은 요 정의를 잘 기억해서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외의 각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그 외의 각은 어차피 30도 라인, 45도 라인, 60도 라인 이렇게 특수각밖에 지문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일반적인 축 위의 동경은 정의로 구하면 되고, 축 위의 동경이 아닌 세타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요런 데의 P의 좌표를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축 위의 동경이 아닌 다른 값들은 다른 방식으로 구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른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외의 각은 숫자와 부호를 각각 따로 구해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그 숫자는 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인 찾기. 라인을 찾아서 숫자를 쓸 건데요. 그 라인이라는 것이 분모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코드법을 써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요거 지우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여기다 예시를 할 거니까 혹시 이거 필기 필요한 친구 필기 멈춰놓고 필기 하시고 알겠죠?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저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정의를 사용하는 건 그렇고 정의를 사용하지 않는 즉 축 위의 동경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각들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잘 봐. 라인 찾기인데 분모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 3개밖에 없어요. 30도, 45도, 60도 3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호두법으로 얘기하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쌤이 일단은 삼각형, 삼각비부터 구해놓을게요. 6분의 파이. 요거 외워야 되는 거죠?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 2대 1대 루트 3의 삼각비를 갖고 있죠. 외우셔야 됩니다. 긴 게 2, 짧은 게 1.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3 나오겠죠. 4분의 파이. 이거 알고 있죠? 4분의 파이. 뭐 중간고사 땡값치는 당연히 알고 있죠. 1대 1대 루트. 3분의 파이. 60도짜리죠.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대 1대 루트 3이 됩니다.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자, 그 외의 각은 어차피 이런 라인을 가릴 텐데 숫자와 부호를 따로 구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선생님 사인을 갖고 얘기해볼게. 사인을 가지고 사인 6분의 파이 30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인 6분의 5파이 사인 6분의 7파이 사인
6분의 11파이. 보통 우리가 사분면을 선생님 잠깐만 여기에 추가로 설명해 보면 사분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각 위치에 대한 그 호도법으로 각을 정리해 보면 여기 0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 2분의 3 파이 라디안, 다시 여기는 2 파이 라디안이 되는데 이 6분의 몇 파이는 같은 라인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분모가 6이잖아. 다 같은 라인인 거야. 알겠죠? 요거를 쌤이 라인이라 표현하는 거야. 6분의 파이 라인인 거죠. 6분의 파이 라인은 각 사분면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 6분의 파이는 여기 있는 각이에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30도. 알겠죠? 6분의 5파이는 어디 있냐면 여기 y축 대칭은 여기가 6분의 5파이예요. 6분의 7파이는 여기 원점 대칭은 여기 있고요. 6분의 11파이는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라인에 그 각을 쭉 한 바퀴 돌려보면은 각 4분면에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6분의 파이, 2, 4분면 6분의 5파이, 3, 4분면 6분의 7파이, 4, 4분면 6분의 11파이. 요게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외워도 돼요. 뭐냐면 얘는 6분의 1파이잖아. 그쵸? 그러면 그 각 4분면에 숨어있는 그 6분의 파이가 될 수 있는 라인을 찾으려면은 분자에다가 숫자를 1씩 추가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6분의 1파이는 1, 4분의 각이야. 6분의 2파이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6분의 파이 라인이 아니에요. 6분의 2파이는 약분하면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파이 라인인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되겠죠? 6분의 2파이는 안 되고 6분의 3도 안 돼. 그치? 6분의 4도 안 돼. 왜 약분되니까? 6분의 5가 약분이 안 돼요. 6분의 5파이. 두 번째 라인인 거죠. 얘는 2, 4분의. 그 다음 6분의 6파이도 약분되니까 안 되고요. 6분의 7파이. 3, 4분의. 6분의 8, 6분의 9, 6분의 10은 다 약분되고요. 6분의 11파이 약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6분의 1부터 분자를 1씩 추가하면서 싹 크기를 돌려서 약분 안 되는 것만 뽑아보면 각 4분면에 하나씩밖에 이렇게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찾으려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풀 문제는 그걸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얘가 나중에 몇 4분면에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얘네들의 위치는 파악이 돼야 되겠죠. 뭐 그런 건데 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얘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 값들을 구해볼게요. 자, 사인 6분의 파이나 사인 6분의 5파이나 사인 6분의 7파이나 사인 6분의 11파이는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숫자가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봐봐. 이 중에 뭘 만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만나면 6분의 파이 라인이잖아. 그치? 분모가 6이니까. 그러면 6분의 파이짜리 삼각형을 그려. 요거 외워놔야지. 6분의 파이짜리 삼각형의 삼각비가 2대 1대 루트 3을 띱니다. 요거 이해되겠죠? 자, 그때 사인은 이렇게 2분의 1,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요거 읽을 줄 알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6분의 파이 라인은 사인은 숫자가 2분의 1일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 4개는 다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숫자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남은 건 2단계. 2단계는 뭐냐면 여기 공간이 작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이따가 쓸게요. 이따가. 알겠죠? 여기 쓰고 다시 써줄게요. 2번. 2단계는 뭐냐면 부호를 찾아야 돼. 부호를 찾아야 되는데 부호는 뭘로 찾냐? 여기다 알고 있을걸? 얼쌍코드. 얼쌍. 무슨 말이냐면 X축과 Y축이 있으면 여기는 얼. 그죠? 다 플러스. 여기 사인은 다 알고 있죠?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자, 사인 6분의 파이나 사인 6분의 5파이나 사인 6분의 7파이나 사인 6분의 11파이나 사인 6분의 몇 파이는 숫자는 다 똑같아요. 다 2분의 1이야. 이해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부호를 찾는 건데 부호는 이렇게 합니다. 봐봐. 6분의 파이가 몇 사분면 각이야? 라는 거 파악해야 돼.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잠시 60분법을 갔다 오세요. 6분의 파이는 30도짜리입니다. 그러면 30도는 1사분면이거든? 1사분면은 얼,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6분의 5파이는 이제 4분면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찾아봐봐. 알겠죠? 얘는 2사분면 각이야. 2사분면 각이면 사인은 얼싸, 사인은 플러스죠? 얘는 플러스. 3사분면 각이면 마이너스.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4사분면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알고 있는 친구들은 또 안다고 제끼지 마시고 한 번 더 점검으로 들어봐 그냥. 알겠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
이번에 코사인 라인은 뭐야? 코사인 6분의 파이와 코사인 6분의 5파이와 코사인 6분의 7파이와 코사인 6분의 11파이 이렇게 4개만 그려볼게요. 자, 얘네들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부터 하면 돼? 첫 번째 숫자 라인 찾기, 그죠? 라인 찾기 6분의 파이 라인이니까 똑같이 6분의 파이짜리 삼각형 그리시고요.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숫자는 다 똑같다고. 숫자는 다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숫자는.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부호가 남았죠? 그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 동경이야. 그러면은 얼싸안코니까 1사분면이랑 4사분면만 코사인이 플러스죠. 1사분면과 4사분면은 플러스, 2사와 3사는 마이너스. 부호는 따로 입히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삼각함수가 야 사인 몇이 얼마야? 라고 하면 가볍게 탁탁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요것만 할 줄 알면 삼각함수 함수는 이제 바로 배우시면 할 줄 알아요. 알겠죠? 그 삼각함수 그래프는 또 따로 구충해야 되니까 삼각함수 활용 파트는 요 얘기만 알면 된다. 이해되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한번. 자, 이거 지우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얼싸안코는 챙겨놓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잠깐만요. 자, 우리가 봐봐. 예를 들면 사인 2분의 파이를 구해요. 자, 요거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야. 그죠? 2분의 몇 파이는 축 위에 있는 동경이에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파이를 딱 그려 머릿속에. 머릿속에 이제 원을 그려서 2분의 파이는 여기란 말이야. 여기 좌표가 0,1이에요. 사인은 y 좌표니까 1 이렇게 간다. 이해되겠죠? 자, 한 번 더. 코사인 파이를 구해라. 얘도 축 위죠. 축이니까 파이니까 머릿속에 원 그려봐. 원 그려서 파이는 슉 가서 여기 그죠? 마이너스 1,0 코사인은 x좌표 마이너스. 헷갈리는 친구들 노트 보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할게. 사인 3분의 2파이를 그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 라인의 분모만 보면 돼. 분모가 3이니까 3분의 파이 라인에 3분의 파이짜리 60도짜리 삼각형을 그려. 이 b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코사인은 2분의 1, 사인은 2분의 루트 3. 얘는 숫자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런 다음에 2단계. 얘가 몇 사분면 각이죠? 3분의 2파이는 2사분면 각입니다. 이게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아직 좀 어색한 친구들은 3분의 파이가 60도, 60도가 2개, 120도, 120도면 2사분면의 동경이에요. 그래서 2사분면이면 얼싸, 사인은 플러스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해되겠죠? 한 번 더 갑니다. 다시 코사인이 3분의 4파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3분의 4파이 합시다. 그러면 3분의 파이 라인이지? 또 마찬가지야. 분모가 3이니까 3분의 파이 그래프 하나 그림 하나 그리시고 코사인은 2분의 1이야. 숫자는 2분의 1이야. 그 다음 부호를 따질게요. 3분의 4파이는 이거 파이보다 좀 큽니다. 3, 4분면이에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60도 4개, 240도. 240도면 그죠? 180과 270 사이니까 3, 4분면. 되겠죠? 얼싸안.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삼각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점검. 필기 필요하시면 하시고 알겠죠? 멈춘 다음 필기하시고. 자,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 축 위에 동경을 만났어. 머릿속에 단위원을 그려서. 헷갈리면 단위원을 직접 그려. 반지름 1인 원을 그려서 동경을 잡은 다음에 그 놈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야. 그리고 그 외가 특수각일 거야. 3분의 라인, 4분의 라인, 6분의 라인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 나오면 숫자부터 구하고 삼각 B를 통한 숫자를 구하고 사분면의 위치를 파악해서 부호를 따시면 됩니다. 이 두 단계를 푸시면 돼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자, 이 필기하시고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사실 요거 정리가 필수가 요것들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해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각함수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삼가함수 활용은 되게 내용은 간단합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얘는 다 그냥 공식 문제예요. 공식. 쉽게 말해서 삼가함수 활용은요, 뭐 활용이라고 해서 되게 뭐 어려울 것 같지만, 물론 뭐 도형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삼가함수 활용은 다 그냥 공식을 외워서 그 적용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적용하는 문제가 다 도형 관련 문제니까 어릴 때부터 도형을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공식 문제인데 우리가 삼가함수 활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성질 몇 개만 좀 알려주고 쌤이 공식 얘기할게요. 자, 사전 지식이야. 팁.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뭐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성질들은 뭐 되게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요. 뭐 증명도 되게 쉬운데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할게요. 알겠죠? 아마 대다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첫 번째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수원에서 나오는 삼가함수 활용에서 중학교용 도형의 기본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주 나오는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원이 있어. 원이 있어. 그때 지름이랑 요 지름이랑 요 지름. 지름이랑 여기 원 위에 점을 연결하면 여기 연결하면 어디든 연결하면 여기다 뭐가 된다? 직각이 되죠.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 혹시라도 저런 게 있나라는 친구들은요 외워주세요. 원에서 지름이랑 누군가의 원 위에 점을 연결하면 다 직각입니다. 아시겠죠? 외워주시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원이 있어요. 두 번째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자, 뭐 어떤 호가 있어요. 요 호에서 요 호에서 이렇게 각을 잡았어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주각이라고 해요. 원주각을 쌤이 세팅하면 이 원주각과 똑같죠. 어디를 찌르나 이건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이랑 연결하면 요건 중심각이에요. 알겠죠? 자, 원주각과 중심각은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가 됩니다. 자, 원주각의 성질은 알아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원이 있을 때 어떤 호에서 어디를 찌르든 이 각은 똑같다. 마찬가지로 좀 생소한 친구들은 지금 빨리 외워놔. 알겠죠? 어디를 찌르든 똑같습니다. 똑같고 중심이랑 연결하면 이건 원주각. 이름을 얘기드리면 얘 둘은 원주각이에요. 원주각. 이름을 얘기하면 얘는 중심각이야. 그래서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죠.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증명 과정이 궁금하다, 뭐 따로 꼭 오세요. 선생님 해줄게. 알겠죠? 증명이 어렵진 않아요. 지금은 시간상 안 하는 것 뿐인 거고. 자,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 자, 이런 도형을 만나면 바로 성질 하나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요 각과 요 각, 즉 이걸 마주보는 대각이라고 불러요. 대각. 알겠죠? 이 대각. 각이 180도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요,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 세 가지는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삼가함수 활용에 있는 공식을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공식이 그냥 단순 암기록으로 한 6가지 정도 있어요. 테마로 얘기하면 3가지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구하기. 알겠죠? 이렇게 3가지인데 일단은 오늘은 선생님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까지만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이 공식만 미리 좀 알아두고 이제 문제풀이는 어차피 우리가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거랑 다시 한번 공식 점검은 이제 금요일 수업 때 해주실 거예요. 루트쌤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미리 한번 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이라는 공식입니다. 사인 법칙. 말 그대로 공식이에요. 공식. 알겠죠? 공식인데, 자, 어떤 공식이냐면, 봐봐. 자, 원이 있어. 어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잘 봐봐. 보통 우리가 삼각형의 이름을 지을 때요, 각은, 꼭지점은 대문자 씁니다. 이건 약속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꼭지점에 대응하는 변은 소문자를 쓰는데, 이것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기 길이를 A라고 합니다. 이건 약속이 돼 있어.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여기 A, B, C를 보면 안 돼. 각 A와 마주보는 변이 A고요. 각 B와 마주보는 변이 B고요. C와 마주보는 C고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외접, 즉 바깥에서 접하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불러요. 외접원.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쌤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나중에 내접원도 배우거든. 외접원은 대문자 R이었습니다. 보통 이건 보통 알겠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R이라 할게요. 그랬을 때 자, 사인 법칙은 뭐냐면 쌤 증명을 하긴 할 건데 일단은 그 공식부터 알려줄게요. 사인 법칙은 어떤 공식이냐? 이런 공식이야. 자, 모든 삼각형은 그 삼각형의 외접원이 있을 거야.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 한다면 알겠죠? 모든 삼각형은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 이건 대문자, 소문자 다 2R가 맞다. 요거는 외접원의 반지름.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 했을 때 이걸 성립한다 라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아직 쌤이 증명하지 않았어요.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봐. 자, 모든 삼각형은 얘를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지? 자, 쟤를 어떻게 만족하냐면 자, 쌤이 여기 증명 간단하게 하고 지울게요. 증명 봐봐. 여기에 외접원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잘 봐봐. ABC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얘 반지름은 라지 R로 썼어. 반지름이야. 자, 근데 지금 내가 저 공식을 증명하는 거 여기는 A, 여기 B 보이면 시겠죠? 잘 보세요. 자, 여기 각이 A인데 여기 어딘가 중심이 있겠죠? 쌤이 이렇게 해볼게. 봐봐. 요 점 A를 요 선분을 이렇게 틀어서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만들어볼게.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 각은 원주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A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바뀌었으니까 일단 무시하고요. 얘가 지름이니까 여기 직각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요게 지름이니까 여기 길이 2R이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요 BC의 길이는 안 바뀌겠죠. 여기 요 선분만 이렇게 옮겼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내가 이제 공식 증명하는데 봐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사인을 쓰면요. 봐봐. 사인 A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A는 빗변분 높이, 즉 2R분의 A입니다. 2R분의 A입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자, 어떤 삼각형에서 내가 A라는 사인 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 점을 위치를 옮긴 거야. 지름을 지나게. 그러면 이게 원주각이니까 A랑 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요. 이 두 길은 바뀌었겠지. 근데 지름을 지나니까 빗변은 2R 되고요. 여기 A는 어차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인데 사인 A를 구하면 얘분의 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그쵸? 자, 같은 방식으로 다시 원상복귀. B를 옮기면 똑같이 나와. 이해되겠지? 똑같이 나와서 지금은 내가 A를 옮겼지만 다시 원상복귀 한 다음에 B를 옮기면 같은 방식으로 이런 게 나와요. 사인 B는 2R분의 B가 나와요. 같은 방식으로 C를 옮기면 사인 C는 2R분의 C가 나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사인 법칙인데, 봐봐. 요거를 개별로 외우기 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자, 정리는 무슨 말이냐면, 야, 얘랑 얘를 봤을 때 다 2R이 들어있잖아. 그죠? 2R. 그죠? 식정리한 거야. 식정리하면, 봐봐. 2R을 곱하고 사인 A를 나눌게요. 사인 A 나누고 2R을 곱해버리면 이거 정리하면 2R은 사인 A분의 A가 나옵니다. 오케이? 요것도 정리하면 2R은 사인 B분의 B가 나옵니다. 요것도 정리하면 2R은 사인 C분의 C가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R로 묶은 거야. 그러면 얘는 같고요. 2R로 같겠죠. 이거 증명. 알겠죠?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증명. 그래서 사인 법칙은 모든 삼각형은 얘를 만족한다라는 법칙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요거까지 외워두세요. 바로 하고 봐봐. 사인 A가 그럼 뭐다? 2R분의 A였고요. 사인 B가 뭐다? 2R분의 B였고요. 사인 C가 뭐다? 2R분의 C다라는 거. 요것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온 거지. 그래서 어차피 이번 파트가 암기 파트니까 이왕 외우고 확실하게 다 외워버립시다. 알겠죠? 요거를 외워주시고요. 더 나아가면 이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도 가끔 물어봅니다.
이 사인 법칙 문제에서는 사인의 b를 요구하는데 봐봐. 사인 a가 2r분의 a고 2r분의 b고 2r분의 c니까 2r 약분해버리면 a 대 b 대 c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이 사인 법칙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쌤이 공식을 설명할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데 공식을 암기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공식만 암기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냐면 사인 법칙을 외운 건 있지만 문제를 봤을 때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쌤이 항상 뭘 같이 외우라고 그러냐면 사용시키. 자, 보통 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하냐? 일단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외접원을 건드리면 사인 법칙이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사인 법칙 안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 문제 푸는데 외접원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그림에 외접원이 나와 있어. 사인 법칙 쓰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써보면 답이 나오겠죠. 혹은 각이 2개 이상 확보가 된 상태가 대부분 사인 법칙입니다. 근데 가끔 봐봐 사인의 b, 즉 길이비를 요구할 때 이럴 때 보통 사인 법칙을 많이 씁니다. 사인 법칙은 뭐 외접원이 나와 있거나 각이 2개 이상 나와 있거나 길이비가 나와 있을 때 사인 법칙을 많이 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쌤이 이제 본 수업 때도 그 이전 수업 때도 문제는 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 뭔지만 잘 인지되면 되고요. 문제는 나중에 이제 금요일날 본 수업 때 쌤이 풀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잠깐 어떻게 써먹는지 보여드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본 문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뭐 A, B, C가 있다. 여기가 뭐 3분의 파이고 여기는 4분의 파이다. 여기 길이가 뭐 4분 여기를 구해라. 예를 들면 이런 식. 그냥 삼각형을 준 거야. 각을 2개 줬어. 2개 이상 준 다음에 알겠죠? 길이 요구했어. 사인 법칙 쓰는 소리야. 자, 선생님 써볼게. 사인 법칙 봐봐. 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4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4는 그죠? 사인 예분의 1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x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은 구하면 되니까 산수하면 x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이랬으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 혹은 문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삼각형을 주고 이 삼각형 ABC의 봐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뭐 이딴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소리 아니겠어? 반지름을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려면 사인 법칙 써야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각이나 요 대응변의 길이를 두고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이번엔 사인 법칙 쓰는 방식이 다른 거지. 여기 왜냐면 등식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번 어떻게 쓰면 되겠어?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4는 2r이다. 그죠? 그러면 얘 구한 다음에 이 약분해서 r 구해서 넓이 구하면 정답 나오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적용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나중에 좀 꼬아놓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접근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게 사인 법칙입니다. 이해되겠죠? 사인 법칙은 자 각이 2개 이상 있거나 외접원을 요구하거나 그럴 때 쓰는 공식일 뿐이야. 알겠죠? 자, 쌤이 방금 증명한 증명이 이해가 되면 제일 베스트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냥 외워도 됩니다. 암기하시고 문제 적용하는 연습 좀 하시면 또 금방 보이니까 여기는 좀 쉬워. 알겠죠? 삼각함수 앞쪽에는 여러분 중간 때 봤던 삼각함수는 좀 이해도 잘해야 되고 개념적인 게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는 사실 다 공식 문제라서요. 조금 이해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암기 잘해서 적용하는 연습만 잘해도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얘기 넘어가.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자, 요 강의는 이 코사인 법칙까지만 정리하기 위한 막간 특강이죠, 그렇죠? 최대한 빨리 끊을 수 있도록 강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은 또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마찬가지. 모든 삼각형은 이렇습니다. 모든 삼각형은 여기 A가 있고요. 잠깐만요. 이게 A, B, C를 할게요. 뭐 삼각형 만들긴 나누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A, 여기 길이가 B, 여기 길이가 C겠죠. 여기 각은 C가 되겠죠. 이래서 이건 소문자 C, 대문자 C. 알겠죠? 그런 건데, 봐봐. 자, 모든 삼각형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자, 무슨 성질이냐?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공식입니다. 자, 공식부터 투척.
공식 추천. 모든 삼각형은 코사인 C가, 오케이? 자, 코사인 C에 대한 값을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반대편에,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반대편에, 각에 대한 반대편의 제곱을 빼. 양 옆에 있는 길이 가지고 분자에다가 제곱 더하기 제곱을 쓰시고요. 분모의 곱의 2배를 쓰면 됩니다. 요거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요거 코사인 법칙. 식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알겠죠?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어떤 특정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코사인 법칙인데 어떻게 구하냐면 코사인 C는 분수 쓰시고요. 반대편의 제곱을 빼고 양옆의 길이 가지고 제곱의 합과 곱의 2배와 같다라는 거. 알겠죠? 자, 얘도 증명을 좀 해보면 이거는 증명이 산수가 들어오지기 때문에 쌤이 증명하는 툴만 보여줄게요. 이런 식입니다. 자,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증명이니까 좀 어려운 친구들 사실 뭐 그죠? 이해해보시고 안 되면 버려도 됩니다. 여기 가르치기. 자, 쌤이 이제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스토리를 얘기해볼게요. 자, 이 삼각형에서 A, B, C 잡고 여기 각을 C인데 내가 지금 코사인 C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수선을 내렸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거 직각 삼각형 맞죠? 여기서 내가 요 길이 좀 보여. 요 길이. 요 길이 뭐야? 요 길이. 알겠죠? 요 길이가 얼마냐면 봐봐.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런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A고요. 여기는 C라는 각입니다. 내가 요 길이를 보고 싶어. 알겠죠? 자, 요 길이는 코사인과 연관성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C는 A분의 X 맞지? 얘분의 A. 그쵸? 자, 난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X는 A 코사인 C 맞죠? 이해됩니까? 그쵸? 오케이. 야, 여기 길이가 A 코사인 C네. 이해되겠지? 그러면 여기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B니까 여기 있는 B-A 코사인 C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저게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요 직각 삼각형에서 잘 봐. 빗변 제곱 마이너스 밑변 제곱은 높이 제곱 맞지? 그리고 오른쪽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 제곱 마이너스 밑변 제곱은 높이 제곱 맞죠? 그쵸? 그러면 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이랑 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은 같을 거 아니야. 그걸 써보면 요 놈의 제곱 A 제곱에서 풀 거 아니야. 쌤이 풀만 보여준 거야. 얘의 제곱은 C 제곱에서 B-A 코사인 C의 제곱과 같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이거 전개한 다음에 요거 전개한 다음에 코사인 C는 하고 정리하잖아? 그럼 제가 나와겠네. 알겠죠? 이거 증명이야, 증명. 알겠죠? 이거 증명되는 거야. 뭐 굳이 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틀로 증명이 되는 건데 이해가 되면 좋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외워야겠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지 증명 자체를 요구하거나 질문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그 증명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런 친구들은 공식이나 잘 외워주세요. 그 혼자 문제 풀 때는 공식을 보면서 풀어주세요. 그럼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공식을 보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건데 봐봐. 자, 그러면 자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사용시기가 있을 건데 얘는 사용시기가 되게 단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인 법칙은 사용시기를 잘 캐치해서 잘 적용을 해야 되고요. 코사인 법칙은 그냥 봐봐.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하나의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니까 그냥 세 변의 길이와 하나의 각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할 때 쓰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해? 힌트가 필요해? 그럼 써. 알겠죠? 오케이? 네. 자, 쌤 얘도 연습 한번 기본 개념 문제 하나 만들게.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여기가 5, 여기가 7, 제일 중요해요. 6입니다. 여기를 세타를 하죠. 질문이 이런 거야.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된다. 좀 더 나아가면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이렇게 해볼게요. 잘 봐봐. 자, 이 삼각형에서 여기 각을 세타할 때 탄젠트를 구해라. 여러분들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건 꼭 탄젠트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뭐 사인을 구하라는 건 꼭 사인만 구하라는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얘는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세타가 몇 도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타에 대한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탄젠트나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탄젠트를 물어봤다고 탄젠트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세타가 있는 각을 그 삼각함수를 아무거나 한 개만 구하면 돼요. 자, 방금 배웠지만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세타에 대한 코사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구해볼게요. 자, 탄젠트를 지었지만 나는 코사인을 구할 거야. 왜? 탄젠트를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봐봐. 코사인 세타는 반대편의 제곱을 빼시고요. 이해되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25 더하기 제곱 49. 곱의 2배 70. 이해되겠죠? 그러면 답은 70분의 뭐냐? 이러면 60. 얼마야? 74에서 36을 빼면 8, 6, 38? 진짜 더럽네요. 35분의 19입니다. 너무 더럽네. 그죠? 탄젠트 구하는 건 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얘기만 할게요. 코사인이 35분의 19야. 코사인 나왔죠? 선생님 탄젠트 어떻게 보니까 원래는 봐봐. 코사인이 35분의 19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35고 여기가 19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쌤이 만든 문제라 산수가 너무 더러우니까 하지 마시되 이야기만 들어봐.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 세타고요. 피타고라스 성질 쓰면 여기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사인은 예분이 35분의 별표, 탄젠트는 19분의 별표를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숫자가 더러우니까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런 식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이럴 때 씁니다. 각 변 3개를 주면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좀 다르게 하면 이렇게 돼요. 봐봐. 이 문제는 이해됐지? 이 문제는 자 치우고요.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봐봐. 여기를 그냥 특수각을 주는 거예요. 3분의 파이 x입니다. x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고요? 여기 각은 R고요. 길이 2개 R고요. x 1개만 구하면 되네. 결국 x를 구하려면 힌트 1개면 되죠? 그 힌트 1개는 봐봐. 그 세 변의 길이와 각이 나와 있는데 1개만 숨겨져 있으니까 힌트는 1개면 돼. 이럴 때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소리야.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봐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요거 2분의 1이야. 구하면 되겠죠? 는 반대편의 제곱을 빼고 얘 둘 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에 곱의 2배 70 산수하면 x가 나오겠죠. x는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입니다. 그럼 이런 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자, 해서 오늘 지금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놨어야 되나 알겠죠? 요 강의 지금 쌤이 요 멘트까지 듣고 있어야 됩니다. 듣다가 중간에 중도해지는 거야. 하차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 수업 전에 금요일 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하나씩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수업을 할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알겠죠? 미리 한번 들은 상태에서 수업을 참여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쌤이 이걸 굳이 강의까지 찍어서 미리 보여드리는 내용은 첫 번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각을 주면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사인 파이가 얼마야? 코사인 파이가 얼마야? 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야?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돼.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여러 번 강의를 보세요. 두 번째, 사인 법칙 공식 외워야 돼. 그런 거 알겠죠? 외워야 되는데 평상시 문제 풀 때는 바로 외워지지 않으니까 노트를 보면서 푸세요. 해설지 같은 거 절대 보지 마시고 노트를 보면서 푸세요. 알겠죠? 사인 법칙. 뭐 증명은 해줬으나 까먹었으면 요거나 잘 기억하시고 이럴 때 보통 사용된다. 알겠죠? 이런 문제가 뭐가 있는지는 금요일날.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이런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이다. 모든 삼각형은 이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 관계식 힌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특강은 여기까지 강의만 하고요. 필기 필요한 거 체크하시고 헷갈리는 거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잘 정리하시고 금요일 수업 참여해서 잘 이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